네, 강프로입니다. 자, FST 보겠습니다. FST가 오늘 그쵸? 장중에 25%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종가에는 조금 밀렸는데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시세를 한번 내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공략을 시작을 했는데 왜 공략을 했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FST 삼성전자 60조 테일러시 최첨단 반도체 공장 세계 최초 펠리클 기술 개발 양산에 성공했다. 자, 이게 HBM 지금 요즘에 HBM은 그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펠리클 기술은 파운드리 쪽입니다. 파운드리 팹에 들어가는 건데, 자, 이걸 지금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는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TSMC죠. TSMC에 비해서 양산되는 파운드리 공정이 많이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AI 반도체 이쪽도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TSMC에서 제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설계는 엔비디아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뭐 AMD에서도 하고, 그리고 인텔 쪽에서도 인텔 파운드리에서 못하는 부분을 일부는 그 TSMC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쪽으로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수혜를 FST가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 이길까? 내가 이길까? 제가 이길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쵸? 21년 4월 달에 이미 삼성에서 이 지분 7%를 획득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자, 이런 기업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삼성에서 투자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상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온 결과 15% 정도까지, 그리고 거의 뭐 자회사로, 그 자회사가 아니라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올해 초 2월 달 정도에는 삼성전자에서 이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그 흡수하겠다, 그런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FST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그 FST가 가지고 있는 펠리클 기술, 그쵸? 이 펠리클 기술은 이 팹에 들어가는 무엇보다 이 그 파운드리 쪽에서는 굉장히 조금 고차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흡수를 하고 삼성전자는 빨리빨리 커야 지금 AI 반도체 다음 버전에, 그쵸, 다음 세대의 공정을 많이 높여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EUV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EUV에 들어가는 그 미세화 공정의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FST에 지금 나오고 있는 강세 구간,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시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될 종목이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왜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새롭게 공장을 짓는데 여기 FST에 펠리클 기술이 도입된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삼성에서 지분 인수까지도 이미 들어왔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것도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삼성의 움직임이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뭐 외국인이 어느 정도 삽니다, 기관이 어느 정도 사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차피 세력들이 뭐 어느 정도의 이 그 물량을 확보해서 주가를 띄우는지, 뭐 급격하게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매집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매집 관련된 내용을 보잖아요. 이쪽 구간 있죠. 이쪽 구간, 이렇게 진행되는 구간, 그렇죠. 다들 여기서 매집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래 없이 하락하는 이쪽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집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집은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요날 매집하고요, 오늘 매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와는 달리 매집에 대한 주체 자체가 펀드예요. 펀드는 운용자가 있죠. 운용자는 로스컵 비중을 정해놓고 들어옵니다. 자, 비중이 얼마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모아갈 거예요,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쳤을 때 그걸 상부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펀드는 시장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에 따라가야 되는데 시장에 안 따라가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식을 펀드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시장 수익률을 계속해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펀드에서 운영하는 자금 자체는요, 특히나 공모펀드 시장이 요즘에 굉장히 크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시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특히나 헤지펀드라고 하죠. 절대 수익 추구형, 이쪽 펀드들은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격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맞춰서 매매를 한다. 오늘 제가 FST를 매수를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왜 매수를 했는지, 그렇죠? 상황이나 산업군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게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실제 제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79% 정도 되고요. 한 80% 정도. 그쵸? 조금 더 올라가면 10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계좌 수익,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계좌 수익을 이 정도 내고 있다는 건 이거는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죠. 그럼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종목을 제가 어떤 타점에 공략하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에브리 보십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반도체나 그런 부분, 바이오나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로봇 관련된 종목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즉 저가에 사지 말자. 그래야 내가 단기간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고 그 단기간에 보는 수익이 47%.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47% 단타를 어떻게 벌어요? 그쵸? 하나, 둘, 셋, 3거래일. 최장 2주 잡고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DI. 자, 내용 보세요. DI 어때요? 26%, 22%, 18%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저가에 사지 않는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사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요. 자, JNTC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자인데, 자, 보세요. 4월 15일 시장가면서 8시 46분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고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JNTC. 자, 내용 보시면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야 되고요. 흥구석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전히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란이 주말에 이스라엘을 때릴지 제가 먼저 알았을까요? 아니요. 근데 가격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흥구석유 말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FST 이 내용을 보더라도 어때요?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죠. 중간중간 매매하는 과정이 있었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분봉 타점을 보여드리더라도 어때요? 다 확인하고 매매한다. 그쵸?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급등세. 오늘 거의 한 10%대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장중에 조금 더 높여서 마감이 돼도 괜찮을 뻔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왜 보유하는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매집 구간에 대한 부분, 가격, 타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소통방에 들어와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기 있죠? 그쵸? 그리고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 그쵸? FST입니다.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여기 FST에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돌파 구간만 공략을 하자. 주식시장은 앞을 반영한다. 즉 주가가 사전에 그쵸 강세를 보이면서 그쵸 거래가 확 터지면서 올라왔다는 건 무언가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터지고 나서 시세가 올라가고 나서 가격을 받쳐주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호재가 뭐가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 내용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자 보세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세 체크를. 즉 여기서부터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즉 어떤 구간을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볼지 살지 말지 팔지 보유할지 아니 물렸으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내가 먼저 뭐 어디 돌파하지 않고 뭐 바닥권에서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어디서 팔아야 돼요. 떨어지면 또 팔고 나면 올라가고 고가 또 물려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확인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확인하고 또 올라오네. 뭔가 있다. 근데 거래 터졌네. 누가 들어왔다? 세력이 들어왔다. 그럼 세력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매수 타점 잡자. 즉 가격이 중요하다. 왜? 얘네들이 매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매집 구간에 대한 내용을 여기 FST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단기 2주입니다. 아까 전에 다 보셨죠? 제 타점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제가 함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FST에.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ST 자, FST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FST의 실시간 타점, 아까 전에 다 보셨죠?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공유를 문자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매수를 했는지, 타점을 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왜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딱 하면, 올라가는 주식은 호재가 있다. 돈이 들어왔다는 건 호재가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면 그 호재거리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알았을 때 4월과 5월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